예, 오늘 주민문학은 대표 사진을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가 제갈공명을 리크루팅하러 간 장면이거든요. 이제 삼고초려라는 사자성어로 세 번 찾아가서 제갈공명이라는 그 똑똑한 인재를 리크루팅했다라는 고사성어를 갖고 있는데, 그 사진을 이제 그 대표 사진을 제가 내걸고, 제목을 영끌 리크루팅, 뭐 인생을 바꾸는 일이라고 이제 그 토론을 했는데, 우리가 뉴스킨을 하면서 가장 주된 업무가 이제 리크루팅이잖아요. 이 리크루팅에 대한 개념, 자세, 뭐 이런 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서 영끌 리크루팅이라는 제목으로 주민문학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삼고초려는 그 굉장히 유명한 고사성어입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영입할 때 쉽지 않다라는 것도 알려줌과 동시에 인재를 영입할 때 어떤 자세로 영입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는 게 고사성어인데, 이제 유비가 그 삼국지의 주인공이죠. 유비, 그다음에 간우, 장비가 셋이서 도원 결의를 하면서 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 의형제를 맺고 자기들을 지도를 해줄, 지금으로 치면 이제 국무총리감을 찾는 거죠. 그래서 국무총리감으로 이제 그 제갈공명이라는 사람을 이제 영입을 하고 싶은데, 이 제갈공명은 그때 당시 26살이에요. 유비는 46살이고 20년이나 어린 사람을 영입을 하러 가는데 두 번은 그냥 퇴짜를 맞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비로소 이제 세 번째 찾아가서 대자를 하고 서로 통성명하면서 서로의 뜻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제갈공명이 이 유비의 그 국무총리가 되기로 이제 결심을 한 고사성어가 이제 삼고초려입니다. 근데 지금 언뜻 봐도 이게 이제 한 220년 정도의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기 220년 정도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뭐 이미 한 2000년 가까운 그런 세월 전의 사건인데, 지금도 아마 20년 차이면 그냥 애로 볼 거예요, 지금도. 근데 이 당시면은 더더욱 그랬었겠죠, 과거에는. 근데 20년이나 어린 사람을 찾아가는, 영입을 하는데 두 번은 그냥 만나주지도 않고 퇴짜를 맞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이때 이 의형제를 맺은 장비, 막내 장비가 뭐 어린 놈이 만나주지도 않고 얼굴도 안 내비치냐 막 화를 내고 짝수가 노랗다, 영입할 필요가 없다, 뭐 이렇게 화를 내기도 해요. 뭐 장비가 얘기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겠죠. 저 같아도 뭐 그랬을 것 같아요. 근데 이 20년이나 어린 인재를 영입을 하기 위해서 세 번이나 정장 차림을 하리고 굉장히 공손하게 찾아가서 리크루팅을 시도를 합니다. 이게 이제 인류사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이런 자세를 가리키기 위해서 삼고초려라는 그 이제 고사성어가 생겼는데, 근데 이 제갈공명 입장에서도 보면 20년이나 선배가 자기를 찾아왔는데도 집에 있으면서도 그 동자한테 집에 없으니 돌아가시라고 해라 이렇게 퇴짜를 놓습니다. 두 번이나. 그죠? 유비가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제갈공명도 시험을 한 거예요. 유비도 세 번이나 찾아온 예를 다 했지만 제갈공명 입장에서도 저 사람이 인성이 어떤지를 시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을 퇴짜를 놓은 겁니다. 일부러. 그리고 이제 세 번째에 만나준 건데, 그러면서 이 삼국지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제갈공명 등장하면서. 근데 이 리더 영입에 초집중했다는 얘기죠. 그 리더가 비록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자기 입장에서는 애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리더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영입에 초집중을 한 거죠. 혼자 찾아간 것도 아니고 자기하고 의형제를 맺은 동생들을 다 데리고 군사를 데리고 대동해서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세 번이나 찾아가서 이제 결국 리크루팅에 성공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삼고초려 유비가 제갈공명 영입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제 공자의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났는데, 공자가 무슨 말씀을 했냐면 누구나 두 번의 인생을 산다 그래요. 뭐 공자가 자기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뭐 자기 인생에서 우러나온 이런 말이기도 할 거예요. 자기 인생이 딱 한 번뿐이나 깨달았을 때 이제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다 그래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내 인생이 딱 한 번뿐이라는 생각을 과연 여태까지 하고 살았을까 할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살죠. 내 삶이 얼마나 중요한 줄 모르고 사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삼고초려 장면을 보고 왜 공자님 말씀을 떠올렸냐면, 물론 인생이 딱 한 번뿐이라는 것은 스스로 깨닫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내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게 내가 스스로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누군가로부터 누군가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되는 깨달음이 또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리더를 영입하는 이 리크루팅 하는 것은 내 인생을 바꾼 거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거기도 하거든요. 어? 그래서 특히 우리 뉴스킨 사업은 일반 비즈니스는 그 비즈니스에 동참하는 순간 그냥 경제 활동으로만 그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뉴스킨으로 리크루팅이 된 순간 경제 활동이면서 인생이 확 바뀌어 버리거든요.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나의 사고가 바뀌고 내가 추구하는 바가 돈을 버는 그런 경제 활동을 넘어서서 같이 삶을 공유하는 평생 친구라는 단어를 우리가 쓰듯이 인생이 확 바뀌는 그런 순간을 맞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삼고초려를 통해서 이 공자님 말씀, 두 번 인생을 사는데 누구나 인생이 딱 한 번뿐이라는, 내 인생은 나의 시간이라는 걸 깨닫는 순간 진정한 인생이 시작된다라는 공자님 말씀이 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비로소 그 제갈공명을 영입하면서 이 제갈공명은 우리가 신출귀몰한 천재를 뜻할 때 쟤는 제갈공명 같다라고 지금도 그 고사성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중국을 아우른 이 유비가 일개 그 농촌 마을에 돗자리 짜던 이 일개 촌부를 중국을 3분의 1을 차지를 해서 한때 중국을 호령했던 영웅으로 만든 그런 사건이 이제 삼고초려입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경제인 중에 손욱이라는 농심회장이 있어요. 이분은 전문 경영인입니다. 뭐 삼성그룹에서 한 40년 정도 직장 생활을 하고 그 경영 수완이 좋아서 농심에서 이제 회장으로 영입해 갔는데 이분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한 여러 가지 모임을 주선하면서 활동을 하신 분으로 유명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대한민국을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합니다. 행복 회로를 위해서. 근데 이분이 한 말씀 중에 제가 공감되는 게 뭐냐면 행복한 사회를 선도한 4%의 행복 리더를 만들어야 된다, 대한민국은. 대학생 10만 명을 대한민국 사회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4%의 행복 리더로 만들어야 된다. 이 행복 리더라고 하면 감사할 줄 아는 인재, 선행을 나눌 줄 아는 인재, 그다음 소통할 줄 아는 인재, 이 세 가지로 이제 지목을 하면서 행복을 선도할 수 있는 4%의 리더만 양성을 하면 대한민국은 굉장히 밝은 사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이 손욱 회장의 이제 그 지론이었었는데 굉장히 공감되는 바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4%의 불씨가 모두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게 이 손욱 회장의 주장인데, 그래서 저는 이 뉴스킨 사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뭐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나의 일대가 생길 때입니다. 나와 뜻을 같이 하는 뉴스킨 사업자를 내가 만들어냈을 때, 영입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 행복 회로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이거는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을 텐데. 근데 단 한 명만 리크루팅이 됐을 뿐인데 내 인생이 바뀌고 그 리크루팅에 동참한 그 사람의 인생도 바뀌고 나와 내가 리크루팅한 그 사람만의 인생이 바뀌는 게 아니고 나의 그룹이 행복 회로를 갖게 되면서 성향이 확 바뀌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손욱 회장님은 이제 4%라고 했는데 저는 단 한 명이 단 한 명의 리더가 우리 그룹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행복 리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굉장히 공감하실 분이 많이 있으시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뉴스킨의 리더는 어떤 리더들이냐? 굉장히 단순해요, 사실은. 그렇죠? 지금 현재 뉴스킨의 탑 리더들을 분석하면 어떤 분들이 뉴스킨의 리더인지는 그 공통 분모가 딱 정해져 나옵니다. 대개 보면 잘 웃어요. 그다음에 잘 놀아요.
그다음에 잘 어울려요. 아마 탑 리더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 중에 뭐 몇 가지가 빠진다고 하면 그분은 운이 굉장히 좋았던 분이에요. 근데 그 리더 자리를 계속 있으면서 여러 파트너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이 세 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모자랐던 리더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굉장히 특출난 그런 면모를 갖게 됩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관찰을 해보시면 아마 이 세 가지가 공통점이라는 공통 분모라는 것이 아마 여실히 제 정답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이미 우리 주변에 이 세 가지를 갖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뭐 잘 웃고 잘 놀고 잘 어울리고 그러면 이미 이분들은 탑 리더들이 갖고 있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을 리크루팅할 때는 유비의 자세로 그분이 혹시 20살이 나보다 어린다 할지라도 굉장히 예의를 갖춰서 리크루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삼고초려라는 고사성어에서 배울 수 있는 나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인재의 정의를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학식이나 역량을 갖춘 재주를 갖고 있는 사람을 뜻하는데 뉴스킨의 인재는 이렇게 뭐 어려운 인재가 아니에요. 뉴스킨의 인재는 스스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뉴스킨의 인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탑리더들을 보면 뭐 각각 띄워놓고 보면 그룹에서 한 사람 띄워놓고 보면 딱 뭐 그렇게 그 특출난 재질을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평범해도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뉴스킨의 인재가 일반적인 사전적인 인재하고 궤적을 같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래서 이 스스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만들고 내가 스스로 시스템에 참여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게 뉴스킨의 인재거든요. 연합 강의장이 요즘 잘 안 돌아가는 모양이에요. 참여율이 좀 적어진 거죠. 왜냐하면 이 비대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의 장점을 많이 갖게 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줌 미팅을 하지만 우리가 만나는데 시간 투자 없고 만나는데 뭐 화장하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그런 시간 투자를 안 해도 되잖아요. 굉장히 맘만 먹으면 딱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장점인데 근데 온라인 못지않게 또 오프라인도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연합 강의장이 강의 듣는 분들이 적은 모양에서 열기가 안 느껴지다 보니까 엊그제 이제 그 리더들이 줌 회의를 했어요. 만들어낸 게 뭐냐면 각 그룹별로 집중하는 요일의 강의를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의도적으로라도.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나도 참여를 하겠지만 누군가가 초대돼서 또 참여하는 일이 생겨서 결과적으로는 이 4%에 불과한 행동이 전체 한국 뉴스킨에 뜨거운 열기를 가지고 올 것이다라는 데 착안을 해서 그래서 우리 그룹은 월요일 날 연합 강의장 강의를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패밀리 팀에서는 이제 금요일도 아마 집중하기로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렇게 팀별로 강의를 집중을 해서 강의도 같이 듣고 같이 얼굴도 보고 저 오픈 안에서 그다음에 누군가 초대됐으면 이 그룹의 힘으로 아마 우리가 회의하면서 때 리크루팅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뉴스킨 사업자들이 가장 잘하는 게 내가 혼자 리크루팅하는 게 아니고 때로 때로 그 한 사람을 리크루팅한다 그래서 때 리크루팅이라는 단어 쓰는데 공감 가는 단어였어요 저한테서는. 그래서 요일을 정해서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 내가 누군가를 초대를 해서 갔을 때 약속은 안 했지만 나와 가까운 형제 라인이 있다라는 그런 힘을 때로 리크루트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우리가 많이 응용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월요일 날 연합 강의에 좀 집중하는 거로 될 수 있으면 월요일 날 강의에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또 요즘 체감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 250만 명이나 되는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대요. 그러면 20명 중에 한 명은 외국이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뭐 지하철이나 이렇게 대중교통이 하다 보면 쉽지 않게 아마 여러분들 인근 동네에서도 쉽지 않게 외국인을 발견할 거예요. 20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라는 거예요. 아마 외국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것을 좋아하는 게 뭐냐면 한국처럼 치안이 좋은 나라가 드물다고 합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해외여행 많이 다녀봤지만
뭐 등산을 혼자 한다거나 뭐 제가 SNS 보니까 야간 등산을 혼자 하는 여성도 있더라고요. 20대 여성이. 그러니까 그렇게 치안이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거주하기 좋아하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런지 외국인들이 이제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이 추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상승한다고 한다. 외국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확률은. 그러면 20명 중에 한 명이 외국인이라고 하면 이 외국인까지도 우리가 리크루팅 대상으로 펼친다면 아마 여러분 모두에게 외국인 그룹이 하나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데 착안을 하고 그래서 제가 좀 캐치프레이즈 운동을 좀 하고 싶어요. 일대 외국인 파트너 한 명 만들기. 그래서 요즘 또 특히 이제 카니 사장님이 주도를 해서 영어로 사업 설명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한 달에 2번 하기로 했거든요. 그것도 이제 외국인 직장인들도 참석할 수 있게 일요일 날 오후 8시로 첫째 주, 셋째 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어를 못하더라도 이 그룹에서 하고 있는 영어 리프팅 시간을 활용을 하면 아마 그 일대 외국인 파트너 만드는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어제 이제 그래서 이 영어 리크루팅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김학수 사장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그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영어 거기에는 이제 영어로만 올리고 영어 못하는 사람들도 이제 번역기도 해서 올리면 되니까 뭐 자기 뉴스킨 제품의 제품 체험담이라든지 뉴스킨 데모하는 그런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올려서 서로 공유를 하고 영어로 공유를 하고 한국어를 모르는 외국인들을 그 카톡방에서 초대를 해서 사업자로 만드는, 소비자로 만드는 그런 활용을 하자라는 아이디어를 좀 주셨어요. 근데 이제 외국인들이 특히 카톡을 하는 외국인도 있겠지만, 지금 외국인들이 왓츠앱이라는 그 SNS를 많이 활용한다 그러네. 그래서 그걸 활용을 해서 한번 우리도 외국인을 리크루트할 수 있는 카톡방을 한번 운영할까 하는 것을 제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제가 공지를 하면 많은 참여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우리가 리크루팅하는 것은 내 인생을 바꾸는 거기도 하지만 그 시각을 바꿔서 누군가의 희망이 없어 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작업이다라고 폭넓게 생각한다면 아마 리크루팅에 힘이 생길 것 같고 그다음에 리크루팅 할 때는 모든 예를 다해서 삼고초려 정신으로 거절을 당해도 계속 예의를 다해서 초대를 한다면 제갈공명 같은 뚜렷한 인재가 여러분의 일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